비트나인의 컨설팅 팀의 하경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전에 GraphDB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라고 이제 5가지 오퍼링을 이제 정의를 내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SM 매니저 부분을 오늘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오버뷰랑 티어리 그리고 프랙티스 순서대로고요. 처음에 오버뷰랑 티어리 부분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버뷰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이제 정리된 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정리를 한 GraphDB의 5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SM 매니저, 그리고 텍스트 마이너, 그리고 패턴 디텍터, 그리고 체인 키퍼와 그리고 디시전 튜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이 5가지가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진 것들이 이제 조금씩 있었어요. 여기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SM 매니저의 경우에는 GraphDB 자체의 어떤 철학과 사상에 오리엔트된 그런 오퍼링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너와 체인 키퍼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도메인 데이터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GraphDB를 이렇게 써야 돼. 이런 방식의 오퍼링이고요. 그리고 패턴 디텍터와 디시전 튜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B에서는 이제 조금 처리하기 어려웠던 그 분석 방식에 대해서 약간 오리엔트되어 있는 그런 오퍼링입니다. 그래서 사실 SM 매니저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자산 관리라고 하는 이 자체가 GraphDB에서 왜 그 중요한 오퍼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raphDB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SM 매니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어떤 복잡한 자산의 어떤 관계를 이제 실제 시각화하고 그리고 모니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 관리를 하는 영역까지 이런 영역을 이제 SM 매니저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에셋이란 사실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SM 매니저라는 그 말 자체로 보면 굉장히 방대한 영역일 거예요. 뭐든지 다 에셋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자체도 에셋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로지컬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에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표준화된 정의를 알려드리자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ISO에서 말하고 있는 데피니션을 소개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에셋 매니지먼트에 포함되는 것들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나 아니면 IT 서비스의 매니지먼트 그리고 퀄리티 매니지먼트랑 그리고 에셋 매니지먼트의 영역까지 이렇게 포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정의에 따라서 GraphDB가 어떤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 로직에 따라서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사실 이제 1단계부터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나가는 겁니다. 먼저 사실 우리가 가진 어떤 데이터, 이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하고요. 수집된 것을 이제 GraphDB 상에다가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수집된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어떤 연관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래프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이제 찾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낸 정보에 기반하여서 어떤 분석을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성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요. 이것이 이제 난리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난리지로부터 최종적으로 어떤 내가 이 GraphDB를 사용을 해서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맞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GraphDB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약간 돌아가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전의 그 SM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RDB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어떤 자산 개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집계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리를 주로 해왔었어요. 그에 비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자산과 자산이 같이 조인트 되어서 어떤 관계를 맺어서 상호작용을 하여서 줄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그런 거에서도 같이 매니지먼트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반적인 그래프DB가 줄 수 있는 SM 매니지먼트의 어떤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DB를 활용을 하여서 이제 줄 수 있는 SM 매니지먼트의 영역을 보여드리기 위한 기본 이론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SM 매니저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프DB의 어떤 특정한 어널리시스에 입각된 게 아니고 그래프DB의 어떤 철학과 사상 이 자체로서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오퍼링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철학과 사상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될까요? 사실 그래프DB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그림은 사실 일종의 비유입니다만 그 간혹 가다가 이제 고객들 중에서 이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프DB는 스키마레스 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데이터를 제대로 얻기만 했으면 그 데이터를 무진장 쌓아서 막 조회를 하면 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실제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패턴을 찾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쌓아 나갈 때 어떤 계획성 있게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도 충분히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곧 실제 그래프DB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SM 매니지먼트의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래프DB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여야 이제 그래프DB 성능을 최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DB에서 그러면 데이터를 잘 쌓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하고 있을까? 이 데이터 모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데이터 모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퍼티 그래프, 그리고 트리플 스토어, 그리고 하이퍼 그래프 형태 이 세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모델하여서 그래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저희 비트나인의 아젠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잘 알려진 회사인 이제 네오포제이 같은 경우에도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스토어의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온톨로지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RDF 형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있고요. 뭐 서브젝트와 프리디케이트와 오브젝트 이 세 개의 나열로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그래프의 경우에는 조금 약간 일반화된 형태로 어떤 엣지 자체의 어떤 분기를 허용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은 약간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드리는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잘 알려진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오리엔트하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노드와 릴레이션십 그리고 프로퍼티 이 세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점이고요. 릴레이션십은 점과 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엣지입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는 노드 또는 엣지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데이터 값,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비트나인이라는 회사가 아젠스 그래프를 2017년 1월에 첫 출시를 하였다라는 것을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로 표현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컴퍼니라고 하는 노드, 컴퍼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이블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컴퍼니라는 노드가 있고 이 노드 안에 이제 비트나인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라고 하는 노드 안에 아젠스 그래프라고 하는 어떤 속성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릴리즈라는 형태로 이제 릴리즈라는 레이블을 가진 엣지로 이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하여서 그러면 데이터를 이전 일반적으로 잘 접해 보셨던 RDB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차이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장표는 이전에 한 세 번째 전 미드업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장표인데요. 경쟁회사의 그림이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이제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떤 데이터 모델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디파트먼트 정보가 있어요. 근데 사람과 디파트먼트 사이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디파트먼트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동시에 복수 개수의 부서에 이제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DB상에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예시를 이제 나타낸 그림입니다. 기존의 RDB의 경우에는 사람에 해당되는 테이블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파트먼트에 해당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다대다수 간이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이의 프라이머리 키를 이제 포린 키로 가지는 이제 매핑 테이블이 중간에 놓여졌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그래프DB에서 이제 동일하게 구현을 한다고 하면 중간에 있는 매핑 테이블이 빠집니다. 매핑 테이블이 빠지는 대신에 이제 실제 여기에 보이는 이 타일 하나하나가 노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에서 각각의 로우를 슬라이싱하여서 그것이 곧 노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이 바로 엣지로 다이렉틀리하게 연결되는 것이 RDB와 GDB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키마레스 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드와 노드 간에 어떤 특별한 그 똑같은 테이블 안에 있는 경우에는 로우와 로우 간의 어떤 그 데이터 자체의 스키마 제약이 원래는 걸려 있기 마련인데, 근데 이 경우에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프로퍼티를 몇 개 가지느냐,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느냐 이런 것이 이제 제약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스키마 레스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RDB와 GDB 상에서 아키텍처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하여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이 그림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굉장히 간략화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RDB 상에서 어떤 특정 로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매핑 테이블이 중간에 하늘색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테이블이 보라색 테이블입니다. 이것이 그래프DB로 바뀔 때는 매핑 테이블이 곧 엣지로 이렇게 바뀐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하여서 RDB에 있는 데이터 모델을 그래프DB로 그냥 옮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옮길 때에도 여러 가지 철학이 담기기 마련이지만 제일 러프한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자 이런 예시를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룰은 테이블 자체는 레이블로 바뀌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로우가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린 키 자체는 없어지고 그리고 조인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는 엣지 안에 있는 프로퍼티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조금 또 약간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예제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예제는 그냥 어디 교과서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뭐 항공권 예매 시스템을 구현한 어떤 RDB 모델이라고 합시다. 사실은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아주 간단한 예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유저가 있고 유저의 프라이머리 키로 이메일 주소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가 특정 부킹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엮여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을 앞서 보여드렸던 그 룰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DB 모델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핸즈온이라 가지고 이제 직접 생각할 시간을 꽤 오랫동안 드리고 이제 대답도 받아보고 이러고 싶었는데 사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빨리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뀝니다.
앞서서 이제 여기에 포린 키로 막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이 포린 키들 대신에 이제 포린 테이블 대신에 엣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가 뭐 부킹을 하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BP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던 이 매핑 테이블이 빠지고 그냥 그대로 엣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모델을 사실 그래프 DB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실 그래프 DB 모델링의 아주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예제로부터 우리가 그래프 DB를 모델링 할 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반부터 쌓아나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RDB에서도 생각하던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기본 철학은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100집장부터 모델링 하는 경우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룰은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사실 아주 직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노드는 어떤 실존하는 어떤 객체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인 거죠. 대상 자체가 이제 노드가 되는 것이고요. 엣지는 이 노드와 노드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철학입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는 이 각각의 개체에 대해서 이 객체 자체에 대한 속성값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의 프로퍼티는 이 객체 자체의 속성을 나타내고, 엣지의 프로퍼티는 사실 이 관계에 대한 속성값이 있으면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RDB에서도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룰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아래쪽 두 개는 이제 사실 조금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프DB 상에서는 이 엣지가 사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컴퓨팅을 할 때 컴퓨팅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애초에 그냥 방향성을 가지는 채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에서 방향성이 애초에 이제 두 가지가 다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애초에 방향성이 없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일종의 규칙을 가지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트9이 아젠스 그래프를 이제 개발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아젠스 그래프는 비트9으로부터 개발되었다, 이런 표현은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제 능동이나 수동 중에서는 하나만 하자라는 것과, 이제 어떤 DB 간의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 그 비교된 값을 이제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엣지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럴 경우에도 사실 이런 거는 방향성이 없는 표현인데 그냥 방향성이 있듯이 이제 그냥 한쪽만 이제 DB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자라는 개념입니다. 대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대신에 이제 쿼리를 할 때에는 이제 이렇게 일종의 약간 양방향성을 다 고려해주는 쿼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만 표현을 하여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룰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볼 내용들이 있죠. 이제 일종의 예외인데, 이런 예외들을 사실은 조금씩 이제 더해 나가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익셉션은 그런 겁니다. 아까 전에 약간 예시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언제나 1대1 상황에서만 관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예시는 어떤 화학 반응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A랑 B라는 물질이 만나서 이제 그것이 합쳐져서 C랑 D라는 물질로 바뀌었다. 어떤 화학 반응을 나타냈을 때, 이것은 명백하게 이제 네 노드가 어떤 하나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관계 정보 자체를 노드로 빼서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프DB 상에서 애초에 지원을 하지 않는 기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논리적인 노드를 놓아야 됩니다. 이런 게 첫 번째 어떤 예외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간의 정규화와 비정규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이해가 쉬운 방식인데요. 사실 실체하는 어떤 그래프를 그렸더니 노드에 비해서 엣지 개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강점이다라고 평소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래프 트래버스를 하는데 굉장히 그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만능 도구는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엣지가 생성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성능 저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트릭으로 노드와 엣지 관계를 바꿔서 엣지와 노드 관계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는 라인 그래프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라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노드 개수보다 이쪽에 노드 개수가 조금 더 많죠. 그리고 엣지 개수도 많아졌고요. 반대로 얘의 라인 그래프 역변환을 통하면 이런 형태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내가 자연 그대로를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 노드와 엣지 간의 관계가 엣지가 너무 많아서 이걸로는 도저히 성능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럼 그거를 두 개를 체인징을 하여서 이제 관리를 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베이지안 요즘에 많이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를 이용을 하여서 어떠한 시스템을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도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떠한 표현 형태를 가지고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노드와 어떤 엣지 간의 관계가 곧 어떤 그 probability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DB 상에서 이제 이러한 계산을 굉장히 네이티브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할 때에는 이제 이 그래프의 토폴로지가 곧 이제 그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돼요. 이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로직을 좀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경우는 이제 저희 오퍼링 중에서 마지막 5번째 해당되는 디시즌 튜터를 들으러 오시면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셉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벤더로서 이제 일종의 팁을 드리자면 많이 이제 하시는 일종의 실수들이 있으세요.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위쪽에서 보시는 첫 번째 사례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은 N모사의 어떤 그 클라이언트 도구 때문에 이제 생긴 어떤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쿼리를 하면 그래프가 뿅뿅 튀어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그림을 멋지게 그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실은 이게 비주얼라이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일종의 조절을 해줘가지고 그림을 다르게 그려주면 되는데 오히려 성능에 대한 어떤 오히려 성능 로스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비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과 실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안의 구조는 별개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엣지를 줄이고 이제 프로퍼티로 해결하자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일부 몇몇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이제 책을 보면 이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래프 트래버스에 굉장히 강력한 거기 때문에 프로퍼티에다가 데이터를 막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프로퍼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고 전부 다 그래프로 빼서 이제 엣지로 다 빼서 이제 트래버스를 하면서 조회를 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물론 맞는 상황도 일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프로퍼티를 보는 게 우선입니다. 엣지를 타고 넘어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초과 비용을 하나를 더 생성해내는 거예요. 비용을 하나를 더 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프로퍼티 안에다가 관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약간 잘못된 경우의 수 중 하나인데 일종의 로그성 데이터라던가 그냥 단순한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RDB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RDB의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집계라던가 어떤 단순 통계량 같은 것들을 이제 조회하기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져가는데 이거를 그래프 DB 상에다가 올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 타임 레코드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교과서 같은 데에서 보시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타임을 이렇게 하이러키컬하게 관리를 해서 최종적인 데이터를 아래에다가 저장을 하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굉장히 복잡한 연관 관계를 이제 탐색을 하라고 그래프 DB가 있는 건데 복잡한 연관 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시간 간의 관계 이런 거를 탐색하라고 만들어둔 게 아닌데 굉장히 이상하게 오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약간은 광고성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의 제품인 아젠스 그래프의 경우에는 RDB와 그래프 DB를 이제 멀티 모델로 이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RDB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어떤 일종의 키가 될 수 있는 뭐 여기에 서버 1이라고 써 있는 이런 키가 될 수 있는 값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쿼리를 이용하여서 즉 통합 쿼리를 이용하여서 그래프 DB 상에서 어떤 연관 관계를 찾은 다음에 걔가 가진 시계열 정보는 RDB에서 조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더 덤을 들여서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쿼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용이 이제 그 원 엣지를 이제 트래버스 하는 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DB에서 이제 일정하게 쏟아져 나오는 로그 데이터는 RDB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래프DB에서 이제 노드라던가 엣지 프로퍼티로 이제 관리를 하기에는 이제 트래버스를 하는데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굉장히 긴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제 텍스트로 쳤을 때 최소 한 두세 문단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 이러면 노드 자체의 덩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곧 트래버스를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 특정 어트리뷰트를 이제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하이브리드 쿼리를 이용을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트래버스를 할 때는 이 데이터 자체를 보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조금 더 성능상에서는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 어떤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RDB 쪽으로 빼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이런 게 이제 팁이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들이 다음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사실 약간은 고급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아주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 처음 내용은 일종의 레이블을 줄 때의 원칙과 관련된 건데 이게 사실은 프로퍼티에서 모든 정보를 다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레이블로 이 정보를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어떤 회원 정보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드레스를 계속 등록을 할 거예요. 뭐 집 주소도 등록할 수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이 개인이 이제 따로 등록한 뭐 내가 좋아하는 곳 1 이렇게 해서 등록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등록을 할 때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를 따로 노드로 빼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쳐봅시다. 이럴 때 엣지로 이제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될 건데 이것을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를 이제 타입으로 해서 그러니까 즉 일종의 그 프로퍼티 정보로 해서 올림픽 타입을 가지는 어드레스를 조회를 할 거냐 아니면 애초에 레이블 자체에다가 올림픽 어드레스라고 해서 이렇게 조회를 할 건지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을 가질까라는 이제 그런 논점인데요. 사실 어떤 디바이스 시그널 간의 어떤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여기 휴먼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즘에는 이제 사람 각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겠죠.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떤 업무에 배치를 하여서 최적의 어떤 성과를 읽어낼 것인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어떤 각 부서별 성과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요즘에는 어떤 성과 요소도
단순히 어떤 하부 부서의 업무가 단순히 하나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업무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부서에 유기적으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병목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최적일까 이런 데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연히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다양한 어떤 물류 운송 체계에 대한 관리를 할 때 당연히 이제 필요할 거고요. 오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은 이제 생물 쪽에서 많이 하시는 이제 다루는 것인데 이제 어떤 많은 실험을 통해서 지식이 계속 축적이 되어 나갔을 때 이 지식 축적에 대한 어떤 그 표준으로서 어떤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이걸로부터 기존의 어떤 각각의 실험에서는 이제 도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션 1에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세션 2에서는 이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이제 디바이스 시그널을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래프DB를 어떻게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어떤 인사이트를 끌어다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저는 컨설팅 팀의 하경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